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주차 수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희 주차로는 7주차고 제가 강의로는 아마 6강이라는 타이틀로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즈음이 된 7주차까지 이렇게 쉼 없이 매주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지난주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분 공지를 해드렸듯이 이번 주까지 글쓰기와 자기 표현 이제 2주 정도 지금 저희가 연속해서 이 책으로 수업 나가고 있는데 요거 2주 연속해서 나간 다음에는 한 주 정도 제가 별도의 강의 영상 올리지 않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영상과 그리고 저희가 중간고사를 따로 보지 않겠다. 대면 시험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저희가 시험을 보는 게 좀 잡음이 많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대신하여 저희가 에세이 쓰기 과제를 간단히 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열심히 수업 들어주시면 다음 주는 별도의 영상 없이 여러분 간단하게 에세이 쓰는 과제로만 이제 제가 한 주차 시험을 대신하여 그렇게 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라는 생성을 해 놓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 우리가 거의 뭐 빠짐없이 매주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고전도 읽고 이렇게 글쓰기 훈련과 수업도 듣고 계신데 한 주 정도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거 좀 반영하면서 여러분 글 쓰는 주차를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중간고사쯤 됐을 때 저는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학기 초에는. 근데 이제 뭐 이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안 돼서 비대면 시험을 대부분 수업들에서 보거나 아니면 대면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 담당하는 선생님으로서 한 이제 중간 정도는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 시간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 또 제가 여러분 학습 현황이나 이런 거 매주 여러분 그 강의도 다 수강하시고 과제까지 내셔야 출석이다 라고 하는 건 제가 첫날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빠짐없이 학습 현황 체크를 부지런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너무 성실하게 대부분 학생들 빠짐없이 영상 다 꼼꼼히 보시고 과제까지 성의 있게 매주 잘 해주시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나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굉장히 뿌듯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수업이 중반 정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여러분과 이런 인사 아니면 이런 고마운 마음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요걸로 계속 이어서 수업을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 만약에 교재가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듯하여 PDF 파일로 된 교재 강의 자료실에 업로드 해드렸는데 아마 그거 없는 학생은 다운받아서 그 해당 페이지에 맞는 걸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글쓰기와 자기표현 파트 1 정도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다 보면은 한 70페이지 정도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1장 비문의 유형과 2장 비문의 예방까지 딱 나갔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글쓰기를 하거나 일상적으로 뭐 이렇게 과제를 작성하거나 할 때 생각보다 이런 유형의 비문들 많이 쓴다 라고 하는 거 정리했고 근데 유형은 이렇게 많았지만 그러니까 비문의 유형은 이렇게 다양했지만 막상 그걸 예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뭐라고 했어요? 길게 쓰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말고 짧고 간명하게. 그래서 이 비문의 예방이라고 했던 이 책 보시면 65페이지죠. 여기 뭐 긴 문장 쓰지 말 것, 난삽한 문장 쓰지 말 것, 함부로 빼거나 넣지 말 것 많지만 결국 1, 2, 3번 정리하면 핵심적으로 한 문장 안에는 하나의 생각, 욕심 부리지 말고 딱딱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서 짧게 쓰는 것. 그게 아마 사실 전반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도 계속 길게 쓰지 마세요. 짧게 쓰세요.
본인이 문장력이 너무 좋고 선생님 저는 따로 글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사실은 얼마든지 길게 쓰시거나 이렇게 써도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그렇게 막 글쓰기에 대한 훈련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적이 없다면 사실은 짧게 써야 좋은 문장이 아니라 틀리지 않은 그래서 맞는 문장을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잘 따라서 그렇게 좀 써주셨을 겁니다. 이 기준대로 지난주 과제 해결하셨죠? 제가 지난주 과제도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했던 고전읽기에 대한 생각 정리하는 과제가 아니라 다른 학우들 실제로 그거 제가 수업을 하면서 단연간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고 받아봤던 결과물들입니다. 그 중에 중간중간에 제가 아무 글이나 좀 따왔죠. 그리고 작성자를 익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뒤가 아니라 중간에 아무 글이나 좀 따와서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으로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물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용해온 문장 중에서는 한 문단씩을 인용을 해왔는데 다 고칠 필요 없이 그냥 어떤 문단은 교수님 이거는 어떤 문장은 그러니까 같은 2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문장은 안 고치고 넘어가도 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하는 기준들 여러분들 가지고 좀 한번 고쳐보는 훈련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시로 1번 문항 위에다가 한두 문장 정도 좀 고쳐놨죠. 여러분들이 그거 샘플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문장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식으로 좀 과제를 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들으셨는지 우리 영상에서 좀 반복적인 실수다라고 하는 것들 잘 대입을 해가지고 이번 주 과제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보신 학생은 알겠지만 조금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인데 번역문이기 때문에 좀 글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65페이지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난삽하고 장황하고 또 이렇게 구성이나 배치가 조금 엉망입니다. 일단 이번의 과제는 좀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까지 새롭게 다 하셔도 됩니다. 지난주 과제는 제가 문장 형식만 조금씩 바꾸세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전반적인 구성까지 그러니까 내용만 공유가 되도록 나머지는 다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글의 흐름이라든가 뭐 이런 발상이라든가 이런 거 다 그냥 전반적으로 이 글에서 하는 내용만 잘 전달이 되도록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오늘 수업 내용들 반영해서 과제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만 조금 더 고생하시면 다음 주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글쓰기로 한번 내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좀 집중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그 66페이지까지 나갔기 때문에 오늘 67페이지부터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제가 이제 PDF 파일을 이렇게 PPT로 만들다 보니까 글씨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밑에 가끔 이렇게 볼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교재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PDF 파일 다운받아서 아니면 그거 출력해서 그걸로 보셔도 되죠. 여러분 당연히 교재 있으면 교재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글씨가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걸로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3장 문장의 첨삭 단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이 진행되는 대로 그냥 이제 하고 왜냐면 나중에 저희가 글쓰기와 자기표현 파트 3와 아마 4까지 그래서 제가 전반기 한 2주, 후반기 한 2주 이런 식으로 글쓰기 수업 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것도 뭔가 약속된 데까지 끝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오늘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나중에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시간에 쫓기지 않고 수업을 하는 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보죠. 일단 다음 중 표현이 어색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고치세요예요. 그래서 어색한 거 그러면 대부분 어색하다는 거지. 이 중에 하나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하나만 자연스러운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근데 이 부분은 좀 답이
이렇게 이제 같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은 사실 이거 책만 봐도 맞는 답이 뭔지 틀린 답이 뭔지 좀 티가 나죠. 한번 볼게요. 1번. 그러면 1번부터 볼 텐데 1번은 벌써 정답 몇 번인지 1번 하는 1번 변호 옆에 이렇게 정답 표기되어 있네요. 3번이래요. 그럼 4번 빼고 나머지는 틀린 거지. 4번 먼저 읽어볼까? 맞는 거라고 하니까 4번. 그가 심혈을 기울여 쓴 소설이 이번 여름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네. 여기선 딱히 크게 고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한 번에 그가 심혈을 기울여 쓴 소설이 이번 여름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읽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그러면 4번 빼고 나머지는 틀린 거라니까 한번 1번부터 같이 볼게요. 1번-1번. 다가올 21세기는 개성적이며 도전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필요로 할 것이다. 조사 사용의 부적합성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사는 말 그대로 그냥 체언이나 이런 거 뒤에 붙어서 활용이 되는 보조적인 언어라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많이 여러분들이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정답일 확률이 높은데 때로는 이렇게 1번처럼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다가올 21세기는 개성적이며 도전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만 이가 아니라 여기선 사람이 목적어가 되니까 사람만을 필요로 하게 되고 다가올 21세기가 여기서는 주어로 나오는 거죠. 21세기는 다가올 21세기는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필요로 해? A는 B를 필요로 한다 라고 하니까 다가온 21세기는 B, 사람만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사람만이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만을이 돼야 정답이죠. 막상 고쳐보면 별거 아닌데 처음에 쓸 때는 막 이렇게 빠르게 일필 위주로 쓸 때는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고쳐가면서 보면 되겠죠. 2번. 어른들로서는 요즘 아이들이 자신들의 말에 복종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어른들로서는? 어색하죠. 그래서 어른들로서는이 아니라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이 자신의 말에 여러분 이런 그 표현에는 복수 형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유정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자신들의 말에 복종을 하지 않는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이 자신의 말에 이미 자신 안의 의미가 복수죠. 그래서 자신의 말에 복종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 왜냐면 앞에 어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어른들은 자신의 말에 복종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래서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이 자신의 말에 근데 요 실수는 잘 안 해.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모국어가 한국어인 사람이라면 이런 실수 잘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실수는 이렇게 고치면 된다라고 하는 예시도 보고 넘어가 봅니다. 3번. 민족문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한다는 정신이야말로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계승한다는? 민족문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한다는 정신이야말로? 그렇지, 한다. 계승한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끝나야지. 민족문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그럼 문제는 끝났지. 근데 그 뒤에 는을 붙이고 싶으면 그렇지. 계승한다는이 아니라 계승하는. 연결이 돼야죠. 민족문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정신이야말로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3번도 여러분들이 틀린 거를 찾거나 고치는 게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4번은 정답이었고 그럼 5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밤새 계속된 작업을 통해 두 눈에 핏발이 설 정도로 피곤함에 휩싸였다? 작업을 통해? 그러면 무엇을 통해? 우리가 보통 무엇을 통해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통해 어디에 다다르다. 이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 라고 해서 우리의 지향점,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피곤함에 휩싸이기 위해서 밤새 작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 뭐 이런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능동적으로 통하다라는 말이 되지만 여기서는 피곤해졌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쨌든 그 뭐 대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새 계속된 작업 때문에 그러니까 인과성 이거는 얘 탓이야 라고 약간 돌리려는 뉘앙스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그리고 피곤함에 휩싸였다. 여러분 요거 진짜 많이 하는 실수인데 가령 여러분 문장 쓸 때 다음 주에 에세이 쓰는 걸로 수업을 대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럴 때 있어요.
나는 뭐뭐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나는 그냥 뭐뭐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되지 서술부를 이중삼중으로 계속 늘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것을 각인했다. 난 이렇게 생각했다 하면 되지. 생각한다는 것을 후회했다는 것을 각인했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대부분은 비문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밤새 계속된 작업 때문에 두 눈에 핏발이 설 정도로 피곤해졌다. 라고 하면 되지. 피곤에 휩싸였다라고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이중서술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만약에 하나만 서술해서 뭐뭐에 다로 끝나도 어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피곤해졌다. 라고 해서 끝내는 게 더 좋습니다. 자, 1번. 1번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네. 왜냐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자, 1번 다 했고, 그 다음 2번. 2번도 정답이 옆에 써있죠. 정답은 1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 빼고 나머지는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1번 볼까요? 사회의 계층화란 재화가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이에 따라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자연스럽네요. 그리고 한 번에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알면 맞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외국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영어라든가 중국어, 일본어를 배우듯이 문법을 완벽하게 추출해서 문법대로 기계적으로 나열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읽었을 때 내재적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읽고 명료하게 쓰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구나가 우리가 잘 전달이 되면 잘 쓴 문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2번 해볼게요. 지구에 오염된 환경이 되살리지 않으면. 이거는 처음부터 이상한데 환경이 되살리지 않으면? 되살리다라고 하려면 얘가 어떤 대상이 돼야죠. 목적이 돼야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읽자마자 어색하네. 바로 이렇게 어색하면 고치면 돼. 여러분들이 여기서 동사가 뭐고 이제 서술어가 뭐고 주어가 뭐고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은 사실은 한두 끝도 없고 너무 오래 걸리고 모국어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이 자연스럽게 읽히거나 되지 않을 때 환경이 되살리지? 환경을 이겠지. 지구에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지 않으면 인간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2번은 좀 쉽죠? 그래서 이런 실수일수록 이런 실수 흔하지 않아. 자, 3번. 외국에서 살다가 10년 만에 돌아온 그의 눈에는 조국의 발전상이 그만 압도되었던 것이다. 발전상에 그만 압도되었던 것이다. 이거 아까 내가 했던 얘기 피곤함에 휩싸였다 같은 거. 피곤함에 휩싸였던 것이다. 이렇게 막 길게 뒤를 늘어지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문인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가 10년 만에 돌아온 그의 눈에는 조국의 발전상에 그의 눈에는 자, 외국에서 살다가 10년 만에 돌아온 그의 눈에는이 아니라 그는 그의 눈이 이제 눈에는 압도된 게 아니라 그는 이것도 의미가 이상하지. 그의 눈이 독립적이고 살아있는 주체가 아니잖아. 그렇지. 외국에서 살다가 10년 만에 돌아온 그는 조국의 발전상에 그만 압도되었던 것이다 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지 압도되었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럼 4번. 상대적으로 느끼는 행복이 저는 2번은 4번밖에 없나 했더니 5번까지 있네요. 상대적으로 느끼는 행복이 물질적 조건에서 오는 행복이라면 절대적으로 느끼는 행복은 정신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요거 앞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잘못된 표현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병렬적으로 문장이 연결이 되려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가 등가로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앞에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몇 번에 있었지? 문장 구조에 따른 비문. 자격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구조와 자격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틀린 거야. 상대적으로 느끼는 행복이 물질적 조건에서 오는 행복이라면 그럼 A가 무엇이라면 절대적으로 느끼는 행복은 정신적 조건에서 오는 행복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는 정신적 조건이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행복이 물질적 조건에서 오는 행복이라면 자, A가 B라면 절대적으로 느끼는 행복은 정신적 조건에서 오는 행복이다. 행복이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뒤에도 조건에서 오는 행복. 앞에는 근데 조건에서 오는 행복이란 말이 없이 그냥 조건이다. 라고 끝나고 있는데 뒤에서는 조건에서 오는 행복이라는 게 앞에와 그래서 같은 조건과 같은 구조를 가져야지 얘가 AND로
병렬적으로 문장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4번. 요 실수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사실은 앞에 있는 2번 같은 거, 지구에 오염된 환경이, 이거는 모국어가 한국어인 사람은 이런 실수까지는 잘 안 합니다. 이거 왜냐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문장을 쓸 때 목적어의 을르를 쓰는 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 안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왜냐면 4번 봐봐. 4번 문장의 특징이 어때요? 길죠. 바로 그거야.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호흡이 중간에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문장을 쓰는 사람도 문장을 길고 장황하게 쓰다 보면은 이 구조를 정확하게 딱딱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긴 문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경우예요. 자, 그러면 5번. 이번에 5번 한번, 이거는 뒷페이지에 있네요. 6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를 갖지 못하는 동물에게도 지적인 내용이나 상호작용이 비길 만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사실 요거는 이 문법 자체가, 법칙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가독성 좋게 하기 위해서 군더더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고 틀리고 개념보다 더 좋은 문장으로 고쳐주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언어를 갖지 못하는 동물에게도 라고 해도 되지만 이게 너무 장황하고 불필요한 수식이 길어지는 거죠. 앞에서 비문을 이제 예방하는 방법 중에 난삽한 문장을 쓰지 말라는데, 이게 사실은 난삽해집니다. 그냥 언어가 없는, 그러니까 뭔가 저도 논문을 많이 쓰고 뭐 저널리즘 글이나 이런 걸 보지만 가끔은 사람들이 과장되게 좀 허세스럽다고 표현해도 되나? 이렇게 문장을 어렵고 복잡하게 쓰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냥 언어가 없다, 그냥 언어를 갖지 못하다, 이렇게 복잡하게 써줄 필요 없죠. 그냥 언어가 없는 동물에게도 지적인 작용이나 사고작용이 비길 만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라고 깔끔하고 명료하고 이렇게 써도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언어를 갖지 못하는 이라고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고쳐줬어요. 여기서는 1번을 빼고 다 고친 거죠. 자, 그러면 3번 봅시다. 3번에도 정답이 먼저 명시되어 있죠. 3번 정답은 2번이래요. 그러면 2번 한번 볼까? 부유한 사람일수록 삶의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삶의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삶의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2번은 크게 뭐 틀리지 않아요. 물론 굳이 고치려면 뭐 다른 형식으로 고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뭐 난삽한 문장이 있다거나 군더더기가 있다거나 하지 않으니까 2번 넘어갈게요. 자, 1번. 자신의 단점을 숨기기 위해 침묵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침묵 자체가 바람직한, 자, 침묵은 여러분 명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단점을 숨기기 위해 침묵이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지, 침묵을 뭐 하는 거? 침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단점을 숨기기 위해 침묵은, 자신의 단점을 숨기기 위해, 만약에 침묵은을 살리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어떻게 써야 돼? 자신의 단점을 숨기기 위한 침묵은, 만약에 굳이 침묵은을 침묵 자체로 끝내고 싶으면 위한 침묵은이라고 하는데, 위해 침묵은은 안 되죠. 자신의 단점을 숨기기 위해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그렇죠. 위해니까 침묵하는 것은, 위해 침묵하는 것은, 이게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말이 되죠. 자, 다음 3번.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화산업의 위력은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그렇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화산업의 위력은 위력은이니까 만약에 증대시키고 있다로 바꾸고 싶으면 위력을로 해야 돼요. 그리고 앞에 주어가 있어야죠. 누가 무엇을 증대시킨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위력은이니까 얘네가 위력은 증대되는 거죠. 위력 자체가 증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복합격 이거 뒤에 위력을로 바꾸지 않을 거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3번까지 했죠. 그 다음 4번. 산성비가 야기하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성비가 야기하는? 이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문법적으로는 크게 어색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반복적으로 좋은 표현의 어떤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죠.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고 명료한 것. 그래서 쓸데없는 군더더기나 난삽한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산성비가 야기하는? 이라는 표현 자체가 다소 모호하고 정확하게 그냥 산성비로 인한 피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야기한다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성비로 인한 피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냥 야기한다가 아니라 산성비로 인한 그리고 야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안에 산성비가 야기하는 게 긍정적인 건지 물론 보통 부정적인 거에 야기한다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 산성비로 인한 피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더 안정적인 문장이 되겠죠. 자, 5번. 타율을 외부에 의한 규제라고 한다면 내부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요거 진짜 많이 나온다. 이런 실수를 우리 교재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종류의 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왜냐면 이것도 앞에서 문장 조건, 문장 구성이 두 개가 동일한가야 되잖아. 타율을 외부에 의한 규제라고 한다면 그렇지 이것도 또 이렇게 문장 조건이 같은가 같은 조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내부에 의한 규제는 자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치 타율을 외부에 의한 규제라고 한다면 근데 앞에서 보면은 타율을 무엇이라고 한다면 자율은 무엇이다 이런 식의 맥락이어야 되는데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정의를 내리는 문제와 어떤 걸 주장하는 문장이 같은 문장 안에서 엮였어요. 그럼 안 되지. 타율을 무엇이야? 정의에 대한 구성이 문장이면 뒤에도 정의로 끝나야지. 타율을 외부에 대한 규제라고 한다면 내부에 대한 규제는 자율이다. 자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얘는 정의,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개념적 정의를 위한 문장이다 라고 한다면 뒤에도 개념적 정의를 위한 문장을 넣어줘야지. 이렇게 이제 이런 의도로 쓴 거겠죠. 자, 3번은 그래서 2번을 빼고는 우리가 다 갖춰봤습니다. 그 다음 4번. 그죠? 4번은 정답이 3번이래요. 그러면 3번을 빼고 나머지는 좀 틀린 거겠지? 3번 한번 볼까요? 유교적 전통이 있는 국가에서는 대체로 개인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유교적 전통이 있는 국가에서는 대체로 개인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료하죠? 그래서 3번은 정답입니다. 3번을 빼고 나머지가 좀 틀렸나 봐요. 1번. 운동선수는 매일같이 뛰고 다니고 다림질 치는 훈련을 해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운동선수는 매일같이 뛰고 근데 여러분, 다림질이 무슨 뜻이에요? 맞춰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다림질 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 알고 있다면 아니면 써본 적이 있다면 무슨 뜻인지 맞춰보세요. 달린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운동선수는 매일같이 뛰고 달리고 다림질 치네 아니야. 뛰고 달리고 훈련을 해야 뛰고 달리고 훈련을 해야 그냥 다림질 친다는 말을 또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죠. 뛰고 달리고 달린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는 매일같이 뛰고 달리고 훈련을 해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다림질을 아예 빼줬어요. 왜? 중복된 표현이니까. 자, 2번.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을 빗어 내리는 소녀의 아름다운 미모에 그만 정신이 안 게. 4번은 이제 눈치챘어. 4번은 같은 뜻이라든가 동의어죠. 그래서 같은 의미의 내용이 반복하는 것을 고치는 형식의 문장 위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을 빗어내리는 소녀의 아름답다는 게 이미 미모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표현 미모 반복되니까 미모를 빼주고 그냥 미모가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미자에 모습 모자잖아. 그래서 미모 아름다운 그러니까 모습이라고 해준 거죠. 그래서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을 빗어내린 소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그만 정신이 아득하였다. 자, 다음 3번은 맞는 거라고 했고 넘어가면 4번.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성공한 사람들이 젊어서 상당 정도의 시련을 딛고 일어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성공한 사람들이 삶에서 저희는 주지의 사실이다. 여러분 이것도 주지의 사실이라는 말이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가 주지의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널리 알려져 있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여러분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를 시작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성공한 사람들이 젊어서 상당 정도의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성공한 사람들은 젊어서 상당 정도의 시련을 딛고 일어섰다 라고 해도 돼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를 살리고 싶으면 그 대신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으로 바꿔야지. 근데 이 문장에서는 우리 교재에서 바꾼 책이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를 그걸 버렸네. 성공한 사람들이 젊어서
상당 정도의 시련을 딛고 일어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라고 해서 뒤에 걸 살리기 위해서 앞에 걸 해서 문장을 고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주 과제 내드린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문장의 정답이 한 가지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도 지금 이거 지금 두 가지로만 우리가 봤는데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성공한 사람들은 젊어서 상당 정도 시련을 딛고 일어섰다 라고 해도 되고 앞에 걸 빼주고 자, 성공한 사람들이 젊어서 상당 정도의 시련을 딛고 일어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뒤에 걸 살려도 되는데 지금 저는 두 가지로만 했지만 아니요. 이거 같은 맥락과 같은 의미로 했을 때 문장은 더 여러 갈래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과제를 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했을 때 꼭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더 가독성 좋은 다양한 형식의 문장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경우의 수는 정말 너무 다양하겠죠. 그래서 재밌죠. 이게 문장이.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거 또대로 하면은 앞을 빼준 거죠. 자, 그 다음 5번. 5번은 고속도로나 철도 옆에 사는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 소음이 시끄러운 소리죠. 그래서 저는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요거는 딱 티가 틀린 게 그래서 고속도로나 철도 옆에 사는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그냥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라고 하든가 아니면 소음이 시끄러운 소리라는 뜻이니까 그냥 소음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끄럽다라는 것들을 그냥 어조를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소리 시끄러운 소리 아니면 소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우리 책은 소음을 선택했네요. 고속도로나 철도 옆에 사는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 자, 그래서 4번이네요. 죄송해요. 4번은 전반적으로 같은 중복된 의미의 표현들이 한 문장 안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것은 없는가? 근데 요거는 좀 고르기 쉬웠죠?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해본 겁니다. 좀 첫 번째 영상이 길어지기도 했으니까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마저 5번, 6번, 7번, 8번 한번 오늘 좀 예상한 데까지 제가 오늘 적어도 좀 72페이지까지는 해야겠는데 라고 했는데 그거까지는 마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쉬었다 보셔도 되고 바로 이어서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차 시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